1장. 로곤. 레이더 요원이 말했습니다. 화면 속 붉은 점이 F-16을 따라갑니다. 3초, 2초, 1초. 미사일 발사. 8km 밖이었습니다. 전투기가 닿지도 못한 거리죠. 섬광. 통신 두절. 조종사는 29살이었습니다. 태국 사령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방공망을 어떻게 뚫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뚫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알렉산더 스톤입니다. 영국 출신. 국제안보 분석가. 30년 동안 전쟁을 기록해왔죠. 중동에서, 동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언제나 같은 것을 봐왔습니다. 강한 쪽이 이기고 약한 쪽은 변명을 남기더군요. 그게 전쟁입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500m 앞 카지노 지하에 3,000명이 갇혀 있습니다. 중국제 HQ-17 방공망이 하늘을 막았죠. 유엔은 거부권에 막혔고 미국은 외교 문제라며 손을 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실패를 기록하러. 통제소 안은 조용했습니다. 어제 격추된 F-16 이후 누구도 다시 출격하겠다고 하지 않았죠. 이유를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의 붉은 원. 반경 50km. 저 안으로 들어간 전투기는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태국 국방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스톤 박사, 솔직히 말해주십시오. 승산이 있습니까?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F-16 직접 공습 격추 확률 98%, 순항미사일 요격 확률 94%, 지상군 투입 인질 처형 확률 100%. 없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답이 없었으니까요. 카지노는 요새였습니다. 겉은 화려한 관광지. 수영장, 주차장, 정원까지 갖췄죠. 하지만 지하는 달랐습니다. 3층 깊이의 벙커, 강철 방호벽, 독립 전원 시스템, 그리고 3,000명의 인질.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희망을 찾아서. 하지만 지하로 끌려갔죠. 여권을 빼앗기고 휴대폰을 부서지고 감금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노예가 된 겁니다. 처음엔 태국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국경 밖이라 손을 쓸 수 없었죠. 캄보디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카지노 뒤엔 중국이 있었으니까요. 자금도, 무기도, 보호도 모두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전 인질 10명이 처형됐습니다. 시체가 국경 철조망에 던져졌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건 내정 문제입니다. 유럽도 침묵했습니다. 태국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저는 그 회의록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또 시작이군. 강대국의 이익 앞에서 정의는 늘 뒤로 밀리더군요. 30년 동안 수없이 봐온 장면이었죠. 통제소로 돌아왔을 때 태국 공군 사령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제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디서요? 한국입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한국? 무슨 제안인데요? 사령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KGB 활공 유도폭탄. 엔진 없음. 사거리 50km. 정밀도 오차 3m. 저는 서류를 읽으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엔진 없는 폭탄? 이게 뭡니까? 한국이 무상으로 제공하겠답니다. 무상? 대신 실전 데이터를 전면 공개하는 조건입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사령관님, 말씀하십시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실험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실전에서 시험하겠다는 겁니까? 사령관이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실전 데이터가 얼마나 됩니까? 전투기는 없습니다. 미사일은 없습니다. 이 폭탄은 당연히 없죠. 이건 도박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건 압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500M 앞 카지노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없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목숨을 걸 순 없습니다. 사령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통제소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한국인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였죠. 알렉산더 스톤 박사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김민준이 손을 내렸습니다. KGB는 작동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시험 데이터가. 실전 데이터를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끝입니다. 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48시간 후면 100명이 더 죽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그래서 검증 안 된 무기를 쓰자고요? 검증된 무기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F-16이 떠올랐습니다. 8KM 밖에서 격추된. 저희는 다릅니다. 김민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각오였죠. 저는 그 눈을 30년 동안 수없이 봤습니다. 대부분은 실패로 끝났죠. 행운을 빕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의장.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태국 국방부 지하 3층. 장성 5명이 같은 서류를 보고 있었죠. KGB. 한국제 활공 유도폭탄. 저는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견을 듣겠습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장성이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반대합니다. 실전 검증이 없습니다. 도박이죠. 동의합니다. 엔진도 없는 폭탄을 어떻게 믿습니까? 두 번째 장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침묵. 국방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스톤 박사님, 의견을 주십시오.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론상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전은 이론이 아니죠. 저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KGB는 느립니다. 순항미사일보다 3배 느리죠. 레이더 노출 시간이 깁니다. 성공 확률은 30% 미만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민준과 50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박철수 박사입니다. 국방장관이 소개했습니다. 박철수가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KGB 모델이 떴습니다. 엔진이 없는 게 강점입니다. 장성 한 명이 웃었습니다. 엔진이 없는 게 강점이라고요? 열 신호가 없습니다. 적외선 탐지 불가능. 레이더 단면적도 최소화했죠. 그래도 레이더엔 잡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박철수가 저를 봤습니다. 지형을 이용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3D 지형도. 산악 능선을 따라 비행하죠. 레이더 사각을 이용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이 재생됐습니다. 폭탄이 산을 타고 낮게 날았습니다. 이론상으론 가능하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성공률은 87%입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실전 데이터는요? 침묵. 없습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왜 무상입니까? 실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실패하면 한국 무기 산업이 끝나죠. 저는 박철수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쳤군. 검증 안 된 무기를 실전으로 증명하겠다고? 결정은 내일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박철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스톤 박사님. 무슨 일입니까? 30% 확률 어떻게 계산하셨습니까? 경험입니다. 30년 동안 본 무기들. 대부분은 실패했죠.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기준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다릅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봤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각오도 있었죠. 저는 돌아섰습니다.
내일 결과를 보겠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진심이군. 실패를 각오하고 뛰어드는. 30년 동안 이런 눈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실패했죠. 3장. 다음 날 아침. 통제소에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이 났다는 것을. 국방장관이 앞에 섰습니다. KGB 사용을 승인합니다. 침묵.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작전명은 새벽 칼입니다. 내일 새벽 5시 48시간 후였습니다. 인질 처형 시한 6시간 전.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스톤 박사님, 자문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죠. 이건 실패한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국방장관을 따로 불렀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십시오. 이 작전은 연기해야 합니다. 장관이 멈췄습니다. 이유를 듣겠습니다. 준비 시간이 부족합니다. 기상 데이터가 불완전하고 조종사 훈련도 부족하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성공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확률이 얼마나 오릅니까? 일주일이면 50%까지. 일주일 후엔 300명이 죽습니다.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장관이 계속했습니다. 어제 또 시체가 넘어왔습니다. 59. 오늘은 79가 올 겁니다. 내일은 19. 일주일이면 300명입니다. 박사님,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관이 돌아섰습니다. 작전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했습니다. 준비 부족, 시간 부족, 검증 부족.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김민준을 만났습니다. 스톤 박사님. 들었습니다. 연기 건의하셨다고. 당연한 조언입니다. 동의합니다. 김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죠. 왜입니까? 48시간 후면 100명이 죽으니까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래서 검증 안 된 무기로 도박을 하자는 겁니까? 도박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선택입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확실한 죽음과 가능성 있는 생존 사이에. 저는 웃었습니다. 가능성이라고요? 30% 확률을 가능성이라 부릅니까? 30%면 됩니다. 뭐라고요? 0%보다 낫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민준이 계속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100명이 확실히 죽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면 30명이라도 살 수 있죠. 나머지 70명은요? 김민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책임도 저희가 집니다. 저는 그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미쳤다. 완전히 미쳤습니다. 데이터를 버리고 감정으로 뛰어드는. 박사님은 30년 동안 전쟁을 기록하셨다고 했습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3년 동안 이 무기를 만들었죠. 그게 뭐가? 박사님은 실패를 봤습니다. 저희는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준이 고개를 숙이고 갔습니다. 저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성공을 만들었다? 실험실에서요? 실전은 다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기상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풍속 15노트, 구름 고도 3000m, 시정 8km.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도 않았죠.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렸습니다. 100번. 성공 32회. 실패 68회. 32%. 제 계산과 비슷했습니다. 새벽 4시. 통제소로 갔습니다.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조종사들이 브리핑을 받고 있었죠. F-16이대. 각각 KGB 6발씩. 총 12발. 박철수가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GPS 좌표 확인. 풍향 데이터 입력. 입력 완료. 목표물 12개 등록. 등록 완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준비는 완벽하다. 하지만 실전은 준비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4시 30분. 조종사들이 헬멧을 썼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이들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제 격추된 동료를 박철수가 조종사에게 말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조종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죠. 4시 50분. 엔진 시동. 활주로에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동쪽 하늘만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죠. 국방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작전 성공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데이터는 실패를 말했지만 저 사람들의 눈은 달랐으니까요. 4시 58분. 이륙 준비 완료. 무전이 들렸습니다. 통제소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F-16 두 대가 활주로 끝에 서 있었습니다. 오시 정각. 작전 개시. 국방장관이 명령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F-16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속. 이륙. 두 대의 전투기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도 생각했습니다. 이 작전은 실패할 것이다. 30년 경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어둠 속으로 사라진 사람들 때문에. 사장. 5시 12분. F-16이 고도를 올렸습니다. 목표 8000m. 저는 기상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풍속 17노트. 이 시간 전보다 강해졌더군요. 활공체는 바람에 민감합니다. 엔진이 없으니 보정이 불가능하죠. 고도 도달. KGGB 투하 준비. 박철수가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군. 투하 10초 전. 통제소가 숨을 멈췄습니다. 5. 투하. F-16이 12발을 놓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작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낙하가 아니었습니다. 활공이었습니다. 12발이 각기 다른 경로로 퍼졌습니다. 왜 저렇게 움직입니까? 각자 목표물이 다르니까요. 박철수가 답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론대로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5시 18분. 첫 번째 KGGB가 산악지대로 진입했습니다. 고도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8000m에서 2000m로. 지형 추종 비행 시작. 화면 속 폭탄이 산 능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레이더 사각. HQ-17이 탐지하지 못하는 고도였죠. 신호 정상.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방공망 구역이 아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5시 24분. HQ-17 구역 진입 30초 전. 긴장감이 폭발했습니다. 박철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입. 첫 번째 KGGB가 레이더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려야 합니다. 미사일이 발사되어야 하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탐지 신호 없음. 뭐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HQ-17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도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도. 이해가 안 됩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산악 지형에서 레이더파가 분산되죠. 속도도 느려서 셋대로 오인됩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12발 모두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는 침묵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 30년 경험이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목표 지점 3km. 12발이 각자의 목표를 향했습니다. 지하 벙커, 방공시설, 탄약고. 모두 민간시설 사이에 있었습니다. 오차 범위 3m. 3m 벗어나면 민간인이 죽습니다. 착탄 60초 전. 통제소가 정지했습니다. 30초.
박철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10초. 5. 착탄. 12개의 섬광. 거의 동시에 화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다.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계산이 틀렸다는 것. 30년 경험이 무너졌다는 것. 5장. 연기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물. 지하 벙커. 입구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 아파트는 멀쩡했습니다. 두 번째 목표 확인. 방공시설이 파괴됐습니다. 주변 상가는 서 있었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같았습니다. 목표물만 정확히 제거됐습니다. 저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2. 12발 모두였습니다. 위성 영상 송출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사진이 떴습니다. 12개의 검은 구멍. 그것만 보였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죠. 저는 오차 범위를 계산했습니다. 3엠 나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그보다 정확했습니다. 벙커 입구만 무너졌습니다. 지휘소 천장만 뚫렸습니다. 탄약고만 폭발했습니다. 옆 건물은 그대로였습니다. 인질 생존 신호 확인. 무전이 들렸습니다. 민간인 대피소 응답 있습니다. 병원 피해 없습니다. 학교 건물 정상입니다. 통제소에 환호가 터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먼저 찾아온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외였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판단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폭발은 요란했지만 결과는 조용했습니다. 그건 파괴가 아니라 수술에 가까웠죠. 2차 확인 들어갑니다. 드론이 날아갔습니다. 지상 영상이 나왔죠. 무너진 벙커 옆엔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네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파괴된 지휘소 옆엔 카페가 있었습니다. 간판이 멀쩡했죠. 이건 누군가 말을 멈췄습니다. 박철수가 주저앉았습니다. 김민준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알고 있었구나. 성공시킬 거라고. 데이터가 아니라 의지로. 국방장관이 다가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철수가 답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죠.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12개의 구멍. 12개의 정확한 타격. 민간인 피해 0.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으로 증명된 기술이었죠. 인질 전원 구출 완료. 최종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작전 성공.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치지 못했습니다. 이건 성공이 아니었으니까요. 설명할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있었고 기술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12발을 날렸고 12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태국 장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네. 30년 동안 제가 봐온 것.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전쟁은 힘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봤습니다. 결정하는 건 의지였습니다. 저는 박철수를 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데이터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믿었죠.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저는 한 줄을 썼습니다. 나는 오늘 새로운 전쟁을 봤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통제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500M 앞 카지노가 보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죠. 하지만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엔진 없는 폭탄으로 세계 최강 방공망을 뚫었다고. 이 소식이 퍼지면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무기 시장이
군사 전략이, 국제 질서가. 저는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김민준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스톤 박사님. 박사님의 30% 계산 틀렸습니다. 압니다. 100%였죠. 처음부터요? 네. 어떻게 확신했습니까? 김민준이 하늘을 봤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저희가 만들었으니까요. 끝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무상으로 제공했는지, 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책임이었습니다. 만든 자의 책임, 증명할 자의 책임. 저는 담배를 끄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고서를 마저 써야 했으니까요. 이번엔 다른 내용으로. 6장. 2주가 지났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중국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태국 작전에서 민간인 피해가 있었다.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다음 날, 중국 국영방송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무기로 파괴된 민간 건물.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가 본 현장과 달랐죠. 건물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주변도 파괴됐습니다. 조작된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태국 국방부에 연락했습니다. 실제 영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태국은 망설였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때문이었죠. 그때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국방부 공식 브리핑. 박철수가 앞에 섰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12발의 비행 경로. 실시간 영상. 착탄 순간. 위성 사진. 모두 공개됐습니다. 숨김이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민간 시설 피해는 없었습니다. 박철수가 단언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강대국은 목소리가 컸지만 증거는 없었다. 한국은 조용했지만 데이터가 있었다. 국제사회가 반응했습니다. 독립검증기관들이 움직였습니다. 스웨덴 평화연구소, 스위스 군축센터, 독일 전략연구원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데이터가 정확하다. 중국 주장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파장은 따로 있었습니다. HQ-17. 중국이 수출한 최신 방공망. 그 신뢰도가 급락했죠. 12발을 모두 놓쳤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의 문제였죠. 중동 국가들이 계약을 재검토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도입을 취소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판이 바뀌었다. NATO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무리셀 본부. 각국 국방장관들이 모였습니다. 의제는 하나였습니다. 한국 무기체계 평가.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KGB 실전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놀랍더군요.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무기는 검증됐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전 증명은 없었죠. 독일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실전으로 증명했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무기 시장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 과거엔 이랬습니다. 검증된 무기 강대국이 만든 무기. 하지만 이젠 달라졌습니다. 검증된 무기 실전으로 증명된 무기. 그 기준을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영국 국방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스톤, 자네 의견을 듣고 싶네. 말씀하십시오. 한국을 어떻게 봐야 하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기준입니다. 뭐라고? 한국은 이제 기준입니다. 무기를 평가하는. 장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대국도 아닌데? 강대국이 기준이 아닙니다. 증명이 기준이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크기가 힘이라고. 역사가 신뢰라고. 하지만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증명이 힘이고 책임이 신뢰라는 것을. 장관이 침묵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제목 새로운 기준 마이너스 한국이 만든 무기 시장의 변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 전쟁의 공식이 바뀌었다.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국경. 3,000명 인질 구출 작전. 한국 무기 KGGB 12발. 12발 모두 성공. 민간인 피해 0.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한 작전 성공이 아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과거 검증 신뢰 사용 현재 사용 증명 신뢰. 한국이 순서를 바꿨다. 검증되지 않았지만 실전으로 증명했다. 그 용기가 세계를 바꿨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의 무기는 증명됐는가? 실험실이 아니라 실전에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현장에서. 한국이 답했다. 그리고 세계가 따라가고 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전쟁을 기록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기록한다. 증명의 시대. 한국이 연 시대를.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미래가 과거보다 기대되는 것이. 그리고 그 미래를 한 나라가 보여준 것이.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 나라를 기준이라 불렀습니다. 한국. 그들이 만든 기준. 증명으로 말하는. 7장.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엔 요청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KGGB 분석 보고서. 한국 무기 체계 평가. 모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해냈습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모른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30년 판단이 무너졌다는 것을. 동료가 들어왔습니다. 스톤, 자네 보고서 읽었네. 솔직히 믿기 어렵더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과장한 건 아닌가? 제 눈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상식이 틀렸습니다. 동료가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확신했습니다. 강한 무기가 이긴다고. 하지만 틀렸죠. 무슨 뜻인가? 증명하는 무기가 이깁니다. 책임지는 기술이 승리하죠.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죠. 한국방산 수출문의 폭증. KGGB 실전 성공 이후. 화면엔 박철수가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모든 실전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비행 경로, 착탄 영상, 오차 분석. 숨기지 않겠습니다. 실패 가능성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었죠. 3,000명의 생명입니다. 저는 위스키 잔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박철수의 눈빛.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틀렸다. 완전히 철저하게. 30년 동안 저는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을 믿었습니다. 책임을 믿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었죠. 제목 나는 틀렸다. 나는 30년 동안 전쟁을 분석했다.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검증됐는가? 실전 데이터가 있는가? 이 기준으로 한국을 평가했다. 검증 없음. 데이터 없음. 결론 신뢰 불가. 나는 확신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왜 틀렸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로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스톤 박사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요. 박사님 보고서 덕분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켜봐 주셨죠. 지켜보는 게 제 일이니까요. 아닙니다. 박사님은 믿어주셨습니다. 뭐라고요? 30% 확률이라도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믿어줬다고? 아니었습니다. 저는 실패를 예상했죠. 하지만 그들은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틀린 이유는 간단하다. 나는 과거를 봤다. 그들은 미래를 만들었다. 나는 실패를 기록했다. 그들은 성공을 증명했다. 나는 30년 경험을 믿었다. 그들은 3년 준비를 믿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 이제 나는 인정한다. 전쟁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증명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리고 한국이 그 시작이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을 바꿨습니다. 증명의 시대 마이너스 한국이 바꾼 전쟁의 공식. 이건 사과문이 아니었습니다. 판정문이었습니다. 30년 경험이 내린 최종 판정. 저는 틀렸고 한국은 옳았습니다. 8장. 2주가 지났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중국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태국 작전에서 민간인 피해가 있었다.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다음 날, 중국이 조작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무기로 파괴된 민간 건물. 제가 본 현장과 달랐습니다. 그때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국방부 공식 브리핑. 박철수가 모든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12발의 비행 경로. 실시간 영상. 착탄 순간. 위성 사진. 숨김이 없었습니다. 민간 시설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박철수가 단언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강대국은 목소리가 컸지만 증거는 없었다. 한국은 조용했지만 데이터가 있었다. 국제사회가 반응했습니다. 독립검증기관들이 움직였습니다.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죠. 한국 데이터가 정확하다. 중국 주장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파장은 따로 있었습니다. HQ-17. 중국 최신 방공망의 신뢰도가 급락했습니다. 12발을 모두 놓쳤다는 사실. 시스템 전체의 문제였죠. 중동 국가들이 계약을 재검토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도입을 취소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판이 바뀌었다. NATO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무리셀 본부. 의제는 하나였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 평가.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KGB 실전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놀랍더군요.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무기는 검증됐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전 증명은 없었죠. 독일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실전으로 증명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기 시장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 과거 검증된 무기 강대국이 만든 무기. 현재 검증된 무기 실전으로 증명된 무기. 그 기준을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영국 국방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스톤, 한국을 어떻게 봐야 하나? 저는 답했습니다. 기준입니다. 뭐라고? 한국은 이제 기준입니다. 무기를 평가하는. 강대국도 아닌데? 강대국이 기준이 아니죠. 증명이 기준입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크기가 힘이라고. 역사가 신뢰라고. 하지만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증명이 힘이고 책임이 신뢰라는 것을. 장관이 침묵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 새로운 기준. 2024년 전쟁의 공식이 바뀌었다.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국경. 한국 무기 KGB 12발. 12발 모두 성공. 민간인 피해 0.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과거 검증 신뢰 사용 현재 사용 증명 신뢰. 한국이 순서를 바꿨다. 검증되지 않았지만 실전으로 증명했다. 그 용기가 세계를 바꿨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의 무기는 증명됐는가? 실험실이 아니라 실전에서. 한국이 답했다. 그리고 세계가 따라가고 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전쟁을 기록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기록한다. 증명의 시대. 한국이 연 시대를.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미래가 과거보다 기대되는 것이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 나라를 기준이라 불렀습니다. 한국. 증명으로 말하는 나라.